이제 첫 번째 멘토님이 전화상으로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만나보면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보현 멘토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됐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동방이라는 물류 기업인데요. 네.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시점에 동방을 가지고 오신 이유와 투자 포인트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동방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전국의 주요 항만하고 물류 거점을 통해서 항만 운송, 그다음에 육상 운송, 철도 운송 사업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종합 물류 기업이고요. 물류와 컨테이너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방의 히든 투자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최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주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강한 쪽이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 쪽에 굉장히 네. 지금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이 전반적으로 철도라든지 건설, 도로 이런 순환매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철도나 건설 이런 것들 할 때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류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 순환매가 좀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런 포인트를 좀 가져와 봤고요. 네. 그리고 또 동방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종합 물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항만, 육상, 철도 운송 등의 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속 전철 건설하고 대북 철도 연결 사업 이런 건설 추진 계획이 있을 때마다 네. 지금 동방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지금 소유한 화물을 싣는 기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철도 운송에 있어서 경쟁력과 좀 그런 다른 기업들보다 그런 이슈가 좀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많은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이제 물류 쪽으로 네. 이제 종합적인 이제 물류 기업이다 보니까 네. 항만뿐만 아니라 육상, 그다음에 철도 운송까지 그런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네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남북 경협주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셨는데요. 저도 남북 경협주는 이제 대장주가 끌고 가기보다는 순환매가 이뤄질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어지는데 아직 동방은 주가의 상승폭이 작아요. 이제 곧 크게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조금 상승이 사실 조금 시작이 됐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미리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아시아경 방송 규정상 거래 대금이 15억 이상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조금 가격대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네. 그렇게 많이 오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금도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히든카드가 있으면 먼저 공개를 좀 해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그런 포인트고요. 남북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네.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 남북경협주에 좀 정상회담이 있을 때까지는 좀 네.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기업이 저평가 구간입니다. PBR이 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한 2달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이제 상승 토입 구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남북 교류 활성화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같은 물류주인 국보는 어제 장에서 12% 상승 마감했는데요. 국보와 비교했을 때 동방이 갖는 상승 모멘텀이 크게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 관련된 물류 관련된 기업으로 네.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동방, 성강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결국에 수급이 어떤 기업이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물류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흐름이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중소형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탄력이 붙으면 굉장히 급등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차트 흐름에 있어서 월봉을 보시면요. 6월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는데요. 근데 주가가 네. 많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상승세를 나타내진 못했어요. 이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탄력을 받지 못한 걸까요? 6월 달에는 남북 경협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은 그런 구간이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전부터 보셔야 되는데 3월 달부터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1,400원부터 시작해서 2,800원까지, 2,900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100% 정도 오른 상황이죠. 그래서
가격 조정이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없는데 매매 전략 빠르게 잡아주시죠. 일단 네. 매수가로는 시초가 매수를 좀 잡아드리고요. 네. 이제 가격대는 2,100원 이하 가격으로 네네. 그렇게 좀 시청자분들은 2,100원 이하 가격으로 네. 분할 매수하시면 목표가는요?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50. 오, 2,850 2,850원이요. 들었어요. 일단은 네, 손절가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실까요? 네, 제작진 통해서 저희가 손절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들었습니다. 네. 시초가로 하셨고 2,1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목표가 2,850원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거의 뭐 오늘 예상 시초가가 말씀하신 매수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시장에서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의 의견이 또 중요하겠죠. 동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연 앵커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이 네. 제4차 동방경제 연계 경제 행사가 개최되면서 네네.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네. 또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되면서 9월 내내 들고 있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에 이제 괜찮은 네, 종목으로. 맞는 종목인 것 맞아요. 이제 같아서. 멘토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선우 앵커는 어때요? 저는 먼저 지금 포트에 남북경협주가 3가지 종목이나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의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네. 바로 요즘에 남북경협주가 많이 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편입 의사가 굉장히 있었는데 맞아요. 오늘 동방이라는 업종을 갖고 나오셨는데 이 네네. 업종이 또 물류 관련돼서 맞아요. 이제 네. 지금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지금 매수를 하면은 다음 주 18일 정도에는 큰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맞아요. 이제 두 분 이야기처럼 저도 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다음 주를 앞두고 지금 미리 선점해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네, 이제 남북 맞아요. 경협주가 있으면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선점하는 것도 참 중요하니까 지금이 좀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작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매수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초가 매수 2,100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방안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2,850원, 손절가는 1,800원으로 잡아주셨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동방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멘토님은 정재훈 멘토님께서 전화상으로 연결됐다고 합니다. 정재훈 멘토님의 제가 종목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FN리퍼블릭이 제가 좀 있습니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두 분은- SM 여쭤봐요. 맞다. SM 가지고 SM이 있어요. 어제장에서 좀 많이 하락을 흘렸어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12% 넘게 가까이 나고 있었는데 지금 한 4% 가까이 떨어져서 지금 수익권이긴 하지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나? 계속 들고 가도 되나?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질문을 해보고 오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FN리퍼블릭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매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좀 약간 밀려 내려왔어요. 네네. 네, 어제 60일선이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보유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포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되거나 하시게 된다라면, 네. 종목 교체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SM 갖고 있을 당시에 계속 10% 이상 수익권이었는데 어제 좀 지금 많이 좀 떨어졌어요. 지금 6% 정도 수익권인데 어제 무슨 일이었죠? SM에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을 이끈 이유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크게 이유가 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엔터지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어제 SM이 조금 낙폭이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 좀 더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그냥 46,500원짜리 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네. 일단 작은 수익이 그냥 챙겨놓고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보유를 하거나 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그래도 리스크 관리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46,500원 정도를 하회하게 된다라면 그냥 매도를 하고서 다른 종목을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AS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어저께 네. 편입이 안 됐었어요. 네. 대한항공시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대한광통신을 가지고 오셨고요. 네, 가지고 오셨으니까
어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고속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5G 투자가 지금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거기에 따른 통신망 확충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5G 투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쪽에 있어서의 토지 보안 투자까지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수혜가 좀 상당히 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안산 공장에 증설을 했습니다. 250억 투자를 해서 증설을 했고 이제 3분기 때, 4분기 때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따른 이 소비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책으로 증설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4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4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케이블이나 광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그 교체 주기가 도래를 했어요. 그러면 기업들하고의 어느 정도 이 공급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뭐 1년, 6개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 동안 계속 공급을 하는 그런 계약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5G 서비스 상용화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통신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월 이후로 크게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실적이죠. 실적이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작년 대비해서 100% 넘게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늘어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실적에 따른 성장이 좀 기대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가격 전략에는 수정이 없을까요? 어제 가격 전략 그대로 가도록 하겠는데 매수가 7,150원 이하의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고가는 11,00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리고 전문가님 더 질문 드릴 게 있는데 5G 관련해서는 통신 업체 장비들에게 삼성전자가 이제 또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삼성전자의 투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수혜도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 한 기업만 보는 것보다는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국내 50%가 안 돼요. 네.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게 55%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기업에 있는 부분들은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전반적으로 네.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기대를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은 정재훈 멘토님께서 어제와 동일하게 대한광통신 가지고 오셨고 매수가는 7,15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목표가 11,000원 선 그리고 손절 라인은 6,500원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오늘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것도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네, 생각하는 게 네. 이제 시장의 추세는 5G 이동통신 관련주와 맞아요. 또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 이제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저는 폴더블 관련해서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5G는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 대한광통신을 오늘쯤 편입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제가 찾아보니까 내년쯤에는 5G가 상용화될 예정이라서 네네. 이제 기업들의 발주가 10월 이내에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선점하는 것이 지금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괜찮네요. 네, 이렇게 어때요, 정민아 4차 이거는? 산업혁명이 오니까 5G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렇게 통신주들이 사실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서 기술력이나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실적이 좋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지금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크게 상승세를 가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저희가 실적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네. 팩트상으로도 좀 탄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대한광통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고민이 되고 있는데, 네, 오늘 7,100
50원 이하에서 매수가 갈 수 있을지 함께 좀 지켜보면서 저도 좀 매수 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파일이죠. 바로 X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반기 핵심 유망주만을 저희가 선정해 놓은 2018년 수익 산맥의 X파일이 되겠는데요. 자료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자료 신청이라고 작성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저희가 그 핵심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파일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2018년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전망과 나머지 대응 전략들이 저희가 담겨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전 분석에 있어서 차트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석하면서 그에 대한 기법까지도 수록을 해두었고요. 마지막으로 2018년도 하반기 핵심 유망주 3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두었습니다. 각각 멘토님별로 5종목씩 선정을 해두었으니까요. 총 6분이서 30개 종목을 선정해 두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반기 핵심 유망주 파일을 만나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자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2019분에게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샵 3989번으로 빠르게 자료 신청이라고 보내주셔야 이러한 부분을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벤트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수익산맥 일부 보이스 오브 스탁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시 31분을 지나고 있고요. 9월 11일 화요일 시장 개장까지 약 30여 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279선에서 0.39%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815선에서 0.07%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반등할 수 있는 탄력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히든 멘토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음성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들어보고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히든 멘토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시할 종목은 대북 테마와 하반기 실적 두 마리를 모두 노릴 수 있는 기회의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미국 경기가 완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미국 의료 소매 지수가 연초 대비 약 22%의 상승을 보이면서 북미향 매출 비중의 증가 예상으로 실적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데요. 베트남 생산 법인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보급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 생산 비용은 절감과 동시에 생산량 증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말을 들어봤을 때는 일단 대북 테마와 하반기 실적을 한 번에 노릴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남북 경협주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관련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음성 파일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이달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성공단 토지 이용권이 재평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과 관계 진전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도세였던 기관이 최근 매수세로 들어오려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기존 외국인이 저가 매수의 모습이 보이는 만큼
수급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차트 흐름은 올해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던 가운데 전저점 구간인 2,700원에서 2,800원대에서 바닥 구간을 다지고 반등하는 추세에 있고 60일선과 120일선의 이동 평균선까지 돌파하면서 추세 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1644-1015번으로 입력하시면 무료로 이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든 멘토였습니다. 뭔가 전기와 관련된 이야기인가 싶으면 또 의류 이야기도 네, 있는 것 맞아요. 같고 의류에 초점을 맞추면은 남북 경협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난감하네요. 어렵네요. 오늘은. 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맞물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를 좀 더 들어보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1644-1015번으로 전화하시면 무료 전화를 통해서 오늘의 종목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따로 미리 전화할 수 있을까요? 셋 중에 네. 하나 제가 이거 읽고 있는 동안에 둘 중에 한 분이 전화하실래요? 예약 문자 보내려고요. 그럴까요? 네, 괜찮아요. 내일부터. 일단 투자 포인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오늘 히든멘토가 제시하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2분기에 분기 실적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3분기에는 기저효과가 더욱더 더해지면서 급격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투자 포인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집중 매집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중심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 함께 만나보시죠. 자, 차트의 흐름입니다. 네,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2,700원 그리고 2,800원대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바닥 구간을 충분히 다졌다고 합니다. 이제 저항권을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했는데요. 추가 상승을 위한 눌림목 구간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네, 이제 여기까지가 투자 내용이라고 하고요. 오늘 종목의 골든 종목을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1644-1015번입니다. 1644-1015번으로 전화하시면 히든멘토가 제시하는 오늘의 골든 종목을 미리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익산맥 1부 보이스 오브 스타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멘토님 함께 만나보면서 저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만식 멘토님께서 전화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멘토님. 예, 이번 주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목요일 날 선물옵션 컷오프 동시만기 변수가 좀 있고요. 네, 그 미중 무역 전쟁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계속 그 진정이 안 되는 분위기고, 네. 그다음에 신흥국 금융위기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외국인들이 지금 뭐 그 선물은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네. 선물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환율과 연동해서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외국인들 수급 다시 호전되기 전까지는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는데요. 네, 코스피는 2270에서 2300 정도 박스권 흐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코스닥 시장은 805포인트가 강한 지지력이 있는데요. 805포인트에서 위로 좀 올라간다 하게 되면 네, 825 정도. 그래서 이번 주 박스가 예상이 되고요. 아침에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급부상 관련된 김정은의 편지를 친서를 받고 트럼프 반응에 따라서 이쪽은 뭐 대북관련주가 또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네. 박스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큰 폭의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예, 지금 이번 약간의- 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게 그 해마다 네. 추석 연휴 앞두고 시장이 조금 좋진 않죠. 네. 추석 연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 네, 맞아요.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네네. 추석 연휴 전에 시장에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또 그 추석 연휴 기간에 FMC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9월 전반적으로는 약간 보수적 대응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전략을 좀 대강 들어봤고요. 일단 오늘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종목은 제가 종목을 바꾸지는 않았는데요. 아, 네. 오늘 메가MD 그대로인가요? 제시해드렸던 메가MD 아, 네. 예, 그대로 제시해드리고 가격만 좀 변경을 좀 시켜드렸는데 메가MD 잠깐 그 어제 끝난 가격도 어제 그 장중에 움직였던 모습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종가 부분에 주가 관리가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네. 예, 장중에 약간 밀려서 출발을 했다가 네. 후장에는 막판에 종가가 관리가 되는데 네. 어제 끝난 가격이 3,225원인데요. 맞아요. 예, 그 매수 전략은 3,250원 이하 네. 시가로 매수하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만 좀 낮춰드리겠습니다. 3,050원으로 네. 예, 손절가 낮춰드리고 목표가는 그대로 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네. 그 5월에 방탄소년단 관련돼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네. 어제 방탄 관련된 LB세미콘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네. 네. 이 종목은 빠지지 않았죠. 예, 그래서 그 방탄에 대한 그 수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종목의 그 본질적인 부분은 전문직 교육 전문 회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그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액하는 것과 관련된 전문 교육 업체 수혜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실적도 적자에서 이제 금년도 흑자 전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네네. 뭐 방탄까지 같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보너스로 생각하시고 네. 기본적인 자기 본질 가치 쪽으로 교육 쪽 관련되는 부분에 반등 가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력적인 부분 하나는 네. 어쨌든 지분에 대한 부분 둘째 장에 제가 했는데 지분이 대주주 지분율이 51%라는 거는 네.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네. 예, 주가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쉽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도 매력이 있다. 이렇게 이게 대주주 보여지고 지분율이 있습니다. 늘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 대주주 지분이 높습니다. 원래 좀 높았던. 네, 원래 높은데 예, 대주주 지분이 높은 종목들이 주가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렇죠. 큰 폭으로. 탄력이 좋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그 부분 좀 보시고요. 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지금 한 30초? 15초? 30초. 네. 예, 기존에 15초요. 제가 편입하고 있는 서울 옥션 잠깐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좋아요. 예, 서울 옥션이 지금 시세가 좀 잘 나고 있는데요. 서울 네네. 옥션. 예, 계속 좀 15,000원 목표까지 일단 가져가자. 맞아요. 흐름이 좋네요. 차트 보이시죠? 네. 잘 올라오네요. 아깝습니다.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편입을 우리가 못했던 것 같은 네, 느낌이. 맞아요. 네, 어쨌든 메가MD를 다시 가지고 오셨는데 네. 방탄소년단과 관련돼서 또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현 씨? 사실 어제 네. 메가MD가 저는 의문이었던 게 일단 본질이 그 전문직 교육 전문 업체잖아요. 맞아요. 근데 방탄소년단을 너무 미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밖에 가지 못할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일이에요. 했거든요. 전혀 네.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실적 부분이나 이제 영업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니까. 짚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은 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메가M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향이 있는 것 같고 김선 앵커는 어떻습니까? 저는 방탄소년단보다 일자리 수혜주라는 초점에서 제가 접근을 해봤는데요. 네. 일자리 수혜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호재인데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는 저는 좀 의문이 있는 게 네. 최근 비행기에서 메르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제 맞아요. 메르스로 인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인파가 몰리는 지역은 맞아요. 이제 그러네. 많이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지 꺼리게 않을 되지. 텐데 맞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월드 투어가 취소될 수 있지 않을까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월드 투어보다는 일자리 수혜주로서 접근해 보면 먼저 주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큰 폭의 네. 상승까지는 의문이 좀 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메가 MD를 좀 살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한만식 대표님, 한만식 멘토님께서 정재호 멘토님과 함께 이번 주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밑에 하단에 배너를 이렇게 스크롤바를 조금 더 내려보시면 지금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죠. 수익산맥 오프라인 강연회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산맥 오프라인 강연회 안내 이 부분 배너를 클릭을 하시면요. 네, 이번 주에 무료 강연회를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배너를 꼭 클릭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네, 여기를 통해서 신청하시고요. 이번 주에 강연회 신청하시고 참여하신 다음에 많은 투자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시 45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저희가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네, 박춘현 멘토님 함께 만나볼 차례입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랑 김선 앵커가 어제 필룩스를 덥석 물었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 괜찮겠죠? 김선 네, 앵커가 어떻게 아니었나요? 저 맞아요. 네. 근데 네, 맞아요. 3% 하락세가 보였는데 네. 왜 이렇게 또 하락을 한 거죠? 화난 거 아니죠? 어저께 하락했어요? 그 차트를 보시면은, 네. 시초가나, 종가나 마찬가지로 지금 뭐 네. 보합대에서 끝났기 때문에 또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았죠? 네, 맞아요. 그만큼, 받치는 그 힘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니까 좀 네.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네. 가져 나온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잠시 음악 한 곡 들어보세요. 안 들려요. 크게. 여보세요? 네. 네, 되게 잘 조그맣게 들으셨죠? 들렸어요. 굉장히 작게 들렸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네네. 네. 뭐였죠? 네, 방탄소년단의 노래입니다. 아. 오늘도 가지고 나온 종목은 관련된 건가요? 방탄 특집이네요, 방탄 오늘. 특집이네요, 오늘. 네, 공교롭게도 우리가 네. 한만식 멘토님이 또 메가엠들을 또 갖고 나오셨고 네, 메가엠들은 이제 또 교육 쪽 그쪽에 또 관련된 이슈가 또 있고요. 네. 지난번에 그 정현 앵커님이 이 종목을 가지고 좀 수익을 냈었어요. 뭐죠? 키스트요. 정현 앵커 수익입니다. 다시 가지고 오셨네요? 네, 지금도 그래서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렇죠. 지난번에 그 네. 목표가가 지금 그 당시 3,500원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수익 실현을 했는데 네. 전일 종가가 3,52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좀 발생이 됐어요. 뭔가 모르겠지만 전일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네. 전일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100만 주가 넘는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지금 흐름이 전일에 그 메르스라든가 이런 사태가 있었지만 이 방탄소년단 지금 미국 쪽으로 날아가죠. 네. 그다음에 일본입니다. 네. 지금 메르스나 그쪽은 중동 쪽이라서 엔터주들한테는 조금 여행주나 이런 쪽에서는 관련주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엔터는 상관없다. 네. 엔터주들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엔터주들은 사드 배치 이런 기대감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쪽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키스트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디지털 네. 어드벤처가 있는데 네. 그 방탄소년단 일본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특색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지금 이제 그 방탄소년단 신규 앨범이 핫 200에서 지난주 1위, 그 다음에 핫 100 여기서 지금 11위를 기록했죠. 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내일 뭐 있어요? 순위가 나옵니다. 아. 근데 앨범 출시 이후에 바로 핫백에서 1위를 하고 핫 200에서 1위를 하고 핫 100에서 11위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신규 진입을 핫백에서 11위 했다는 것은 10위권 안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멘토님 매니저 아니세요? 맞아요. 일정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전일 여러 종목들 네. LB세미콘의 네. 하락이 있었지만 네네. 약간 루머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네. 때문에 약간 하락했던 네. 부분이었지만 네. 네. 오늘 그 시간에 장전 시간에도 보면은 네. 매수 수량들이 뭐 네. 관련된 네. 종목들 키스트, LB세미콘, 메가인디 뭐 이런 종목들 이미 괜찮아요. 올라서 시작할 것 LB세미콘은 또 같아요. 어제 네.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찌라시 같은 것들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뭐 방탄소년단이 그 10위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순위가 네.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벌써 네, 그리고 어떤 한 전문가님, 기사가 네, 방탄 나왔더라고요. 이슈는, 제가 들어봤을 때는 충분한 것 같은데, 키스트가 2분기에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방탄 이슈가 나오고 나서 5월달 말쯤에 이제 급등을 보이다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물려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이 지금 가격에 들어가기에는 이 지금 가격도 역시나 거품이 낀 가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자로 전환된 회사에다가 시총 3천억 원에다가 주당 3,500원이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의 생각 듣고 싶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 탄력을 좀 받고 있는 종목으로서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혜 앵커님은 아직 고기를 못 드셔보셨어요. 장현 앵커님은 이 키스트 고기를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아마 드실 수 있을 것이다. 맛있게 이렇게 좀 제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네, 목표가는 5,000원, 시초가 매수를 하고요. 네. 손절가는 3,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해주셨습니다. 네. 매수가, 시초가 이야기하셨고요.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1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선혜 씨 오늘 예리한 질문에 또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결론은 고기도 먹어본 자가 먹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잠시 여기까지만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수익을 달성하고 싶은 속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신청하면 평생 무료로 급등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는 엄청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입니다. 골든클럽이 종목 추천 잘한다는 사실, 골든클럽 유료 서비스를 경험해보신 고객분들이라면 벌써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1577-1114로 전화만 하면 유료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골든클럽 고급 정보도 무료로 체험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무료 종목 추천과 더불어서 특급 매거진 서비스 매띠의 헤더 골든도 2주간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골든클럽의 속 시원하고 유익한 주식 정보 제공 서비스 1577-1114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무료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무료 종목 추천은 1577-1114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멘토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멘토님이십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좋은 아침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 코리아 FG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겠죠? 네, 그 3,3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다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혹여라도 3,300원 이탈되는 흐름 나오면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수익률 삼연철강이 게임이니까.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장에서 마감했는데 삼연철강 계속해서 상승 탄력 계속 붙겠죠? 예, 어떤 종목이요? 삼연철강이요. 삼연철강? 네네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씨앗을 뿌려놓은 종목들이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조금씩 뭐 나와요. 삼연철강뿐만 아니라 어제는 유신이 급등 나왔습니다. 상한가. 그죠? 예. 지금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상한가가 한 개씩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언급한 종목들 중에서도. 편이 많은 그죠? 것만 이렇게 잘 나오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저희 지금 잘못이겠죠? 매일매일 상한가 종목을 한 개씩 언급을 아니에요. 해드리고 저 있는데. 유신 들어가는데 미체결됐어요. 맞다. 유신 정현 씨가 하려고 미체결됐어요? 그랬었다. 네,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역시 정현 씨.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 멘토님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종목부터 먼저 공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오늘 네. 종목은 네.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 지금 듣자마자 바로 쳤는데요. 첫 번째 이슈가 나오네요. 뭐라고요?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가 이 현대제철로 옮겨붙으면서 현대차 그룹의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이 소식이 근데 주가에 상관없는 게 네. 무엇이냐면요. 네. 현대제철은 남북경협 섹터랑 엮여 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었으면 네. 조금 네. 더 빠졌을 겁니다. 네. 근데 네. 이 남북경협 섹터랑 엮여 있어서 기관하고 외인이 지속적으로 보유 물량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제가 제시한 가격이 매수가가 55,500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좀 떠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56,500원 이하로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56,500원 이하요?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 먼저 정리하고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예, 56,500원 이하 매수, 네. 목표가는 61,0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5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잡으셨네요? 제가 이제 네. 제 종목들이 거의 다 상승이 다 나왔는데 제가 네.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수익 실현을 못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목표가를 짧게 잡으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야기는 됐고요. 투자 포인트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일단은 순자산 가치 네. 16조 8천억 대비 시가총액이 7조 4천억으로 저평가 상황이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 누적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와 남북경협 섹터에 엮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기아차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남북경협 섹터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어서 현대제철도 다시금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차트의 흐름상 보면은 지금 55,000원 선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횡보장이 이어지다가 어제장에서 돌파를 했는데 56,300원점이 지금 고점으로 찍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56,000원을 넘으면은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일정 부분 지금 갭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갭이 뜬 상황에서 쫓아잡아도 61,000원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쫓아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지금 남북경협 섹터가 어제 유신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네. 티플렉스도 상한가 나오고 네. 네. 네, 이건 산업도 상한가 나오고 지금 제가 밑밥 깔아놓은 종목들이 다 상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제철도 요번 이 섹터 상승에 같이 동참해서 짧게라도 수익을 창출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전부터 계속 주가의 차트 흐름이 너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큰 모멘텀이 있을까요? 모멘텀이 남북경협이에요. 남북경협이요? 네, 모멘텀이 남북경협이고 네. 예전에 현대제철도 지속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이 남북경협 섹터 즉 비철금속 쪽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철강 섹터도 같이 상승이 나오면서 네. 같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또 이러한 모멘텀, 즉 남북경협 모멘텀으로 주가가 일정 부분 시장의 부각을 받으면서 자기 순자산 가치만큼 찾아가는 그러한 주가 흐름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러면은 거예요. 네, 순환매 장세의 흐름까지도 예측하셔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은 두 분께서 이렇게 네. 이야기하신 걸로 저희가 정리하고 오늘 박정식 멘토님께서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네. 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잠시 고민을 하고 돌아와서 종목에 대한 편입 여부를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